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8% 강보합권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의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0.4%가량 강세고요. 928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해볼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은 좀 이사님께서 이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차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활활 불이 탔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사람들이 그다지 주목도가 높지 않을 때 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31.7% 최고가 기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코리아 FT 목표가 달성도 무난하게 해낸 상황이고요. 11월 17일 SL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도 3%대 강세 흐름, 지금 일봉도 아름답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주고 있죠. 47,150원 선 지나면서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42,000원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리아 FT와 SL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절실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동안 자동차에서 말씀드렸던 건 현대차, 그다음에 HL만도, SL, 그다음에 코리아 FT까지 네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쉽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다 홀딩이다. 일단 현대차의 분위기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이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특히 오늘 말씀드릴 종목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로봇 틀 안에 묶여있는 종목군들은 쉽게 팔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부분 정리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신규 매수는 쉽지 않아도 현재 지금 구간에서 불타오른 종목군들에서 먼저 내려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놓치는 것도 어찌 보면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네 종목에 대해서 모두 홀딩, 강력 홀딩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설정드린 그 가격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사지 말아야 되는 정도의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코리아 FT, SL 두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두 종목 모두 30%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시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홀딩 하셔라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늘 잠금 해제를 통해서 알아볼 종목들도 현대차의 이 로봇 모멘텀과 관련된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만나보기 전에 헤드라인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30만 원이라는 높은 벽을 깼죠. 이제 로보틱스,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 듯한 현대차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무엇인지 그 수혜주들 좀 가늠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현대차를 레거시 자동차로 본다면 그렇게 싸지도 않지만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레거시 자동차 중에서 3위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는 잘 팔고 있고 나름 이익도 잘 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다른 차와 확실하게 뭔가 차별화될 만한 그런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적정 수준 혹은 약간의 저평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송창현 대표가 사라지고 예. 그다음에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잘할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약간의 이제 그 요소 방해 요소라고 보여지는 송창현 대표가 사라진 것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레거시 자동차로서는 지금의 주가가 다소 이제 그렇게 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로봇주라고 보면 너무 싼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먼저 이제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제시했던 HL 만도가 너무 주가가 이제 급등한 만큼 다른 대안주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현대모비스가 HL 만도의 급등의 뒤를 이을 두 번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바로 첫 번째 종목 공개를 해보면요. 현대모비스가 되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 안에서 이 현대모비스가 가져가는 포지션은 과연 완성차 업체로서의 아이덴티티인가 아니면 로봇 업체로서의 아이덴티티인가 이 부분을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레이팅을 해보고 목표 주가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대모비스를 가져오신 이유가 분명할 것 같아요. 네, 현대모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사업부가 있죠. 이익률이 더 좋은 건 오히려 AS 사업부. 예. 이게 이제 이익률이 더 좋았고, 부품이나 이 모듈 사업부는 현대차가 일단 그 자회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마진을 눌러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미래차로 나아가는 구간에서 전반적으로 모비스의 모듈 및 핵심 부품 사업부의 이익률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핵심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현대차를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모듈들이 다른 차에도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산업과 이 자동차 산업이 한 70% 정도는 교집합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했을 때 소위 로봇 파운드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엔비디아와 깐부 회동까지 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면 그러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로봇주 중에서 상당수 종목군들이 소위 제어를 잘하는 부품을 모듈화시킨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뭐 사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뭐 하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품을 연결해서 제어를 잘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큰 기업들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HL 만도가 여러 가지 제어를 잘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뭐 하는 기업이다? 모듈, 현대차의 모듈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부품 끌어 모아서 현대차에 필요한 하나의 큰 부품 조합인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차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진짜 큰 로봇 기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여러 부품들을 모아서 만드는 모듈 기업은 누가 할 것인가? 현대모비스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존에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봤지만 거기에 로봇 모멘텀을 붙이면 더 우리가 주가의 상승, 이익의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은 저는 뭐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오토에버를 주목하고 있지만 저는 현대모비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의 주목도는 현대오토에버, HL 만도에 상당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듈을 만들고 또 현대차 향 외에도 실적에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한 기업으로서 현대모비스의 매력은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밸류에이션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지난 금요일장에서 특히 이 현대차의 로봇 모멘텀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단 말이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37만 원 선 지난 금요일장에 돌파하는 모습 였는데 적정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종목에 지금 내년도 기대되는 EPS가 4만 원이 조금 넘는데 예. 그러면 지금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을 아주 조금씩만 녹인다고 하더라도 PR 10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시장에 거래되는 PR 수준이 지금 12배, 13배 수준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올랐어도 8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제 저평가를 막 해소하고 있는 정도의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로봇 모멘텀을 100% 녹이지 않아도 아주 조금만 녹여도 상향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매수 가능 가격은 저는 한 36만 원대 내외 정도. 오늘 주가에서 뭐 조금 정도 더 조정이 있다면 36만 원에서 한 35만 5천 원 정도의 밴드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단은 일단 1차적으로 보는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추정 실적의 PER의 10배 수준인 한 44만 원 정도. 예. 이것도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는 거죠. 근데 로봇 모멘텀을 얼마나 녹일 거냐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차근차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로봇처럼 지금 뭐 흥분해서 높게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손절 가격은 큰 의미가 없지만 지금 한 32만 원 정도를 하회했을 때 이번에 이제 반등 구간에서 강하게 좀 거래량이 유입됐던 구간을 이탈한다면 잠시 조금 놨다가 다시 또 접근해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5만 5천 원 선에서 36만 원 사이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로는 44만 원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다는 점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8.6세대 양산을 서두르고 있는 삼성. 그렇다면 이 8.6세대라 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OLED 기술 고도화에 나서고 있는 LG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OLED 관련한 종목들 사실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좀 미운 오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OLED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주 이제 비싼 하이엔드 제품에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8.6세대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일반적인 IT 부품으로 다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8.6세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장에서 나올 수 있는 14인치짜리 그러니까 아주 소형 제품들 휴대폰에서 이제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원장의 개수가 대폭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침투율 자체가 증가하는 것, 그래서 세트 판매가 전체적으로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OLED의 시승률이 늘어나는 것과 그다음에 침투율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OLED 관련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만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중국의 빅3도 지금 10조, 11조 단위로 전부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핵심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OLED 관련 기업들은 내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좀 매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OLED 관련주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죠. 자, 오늘의 잠금 해제 두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투자 확대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진짜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여쭤볼 부분은요. 이제 OLED 채용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덕산 네오룩스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실적의 기대가 선반영되었다가 주가만 오른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폭락이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된 것은 실적이 이제부터 진짜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3분기에 약간 또 어닝미스가 나오면서 한 번 또 주저앉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이 추이는 정점 찍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8.6세대의 투자를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거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의 전반적인 이익은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고 향후 이제 중국 쪽으로도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확실하게 지금 매출이 늘어나면서 OP 마진이 확 올라가는 것이 그림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일단 모바일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바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갤럭시 폰도 폴더블 같은 것들이 점점 늘고 있죠. 그다음에 애플도 내년부터는 폴더블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폴더블의 인치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의 OLED 채택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흐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내년은 올해보다도 실적이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저평가 탈출할 수 있는가 여부였는데요. 저희 덕산 네오룩스는 그렇다면 이 저평가 구간을 언제쯤 본격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저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재평가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낮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이제 과거 시황이 좋았을 때 평균 PR을 생각해 보면 20배 이상에서 꾸준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정도까지 다시 재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 거기에 여기 뜬금없이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라는 걸 인수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매출은 한 3배 정도 적은데
이익은 지금 비슷하게 나고 있어요. 3분기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자회사의 실적이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니까 그러면 저는 한 20배에서 21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내년도 실적 추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평가가 아니라 재평가되는 과정에서 20배 정도 과거 이제 좋았던 수준의 그 정도의 PER 배수는 충분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에서 큰 차이 없는 한 41,000원대 내외 정도에서 저는 매수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목표 가격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내년도 추정 실적의 한 20배, 21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면 5만 원대 초반 정도의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하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35,000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이 더 기대되는 덕산 네오룩스 41,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시겠고요. 52,000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